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맞더군요. 저는 인구조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아 쉬고 있었는데 누가 며칠만 일하면 된다고 해서 하게 된 일이었어요. 지정된 가구를 배정받아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제가 방문한 시간에 다 있으면 일이 수월하게 끝났겠죠. 하지만 오랜 기간 출타한 지 밤늦게 일하느라 낮에는 자는 집 등 사람 사는 모양새가 각기 다르니 조사를 못한 집이 좀 있었어요. 저는 아파트를 배정받아 차례대로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댁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60대 정도 되는 여성이 나오시더라고요. 인구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잠깐이면 끝난다고 하니 선뜻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낯선 남자인데도 말이죠. 그때 저는 40대 초반이었고 그분은 거의 엄마뻘에 가까우니 그분도 아들같이 생각하고 문을 열어준 것이었겠죠. 집안 분위기는 무척 깔끔했어요.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 묻지도 않았는데 아저씨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조사는 금세 끝났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제 연락처를 묻는 거예요. 왜 묻냐고 하니 아들도 멀리 살아서 남자의 손이 필요할 때 연락하고 도움받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 인상은 무척 인자하고 품격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말았죠. 인구조사 아르바이트는 수월하게 끝났어요. 유독 한 집이 연락이 되지 않아 담당 공무원에게 얘기했더니 그런 집이 있을 수도 있다며 수고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일에 비해 많은 돈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돈으로 친구들과 동네 호프집에서 기분 좋게 한잔하고 있을 때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에 방문했던 그 여사님 목소리였어요. 저녁에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괜찮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집에 고칠 게 좀 있는데 시간 될 때 와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해 보셨냐고 물었더니 이미 전화했고 관리실에서는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답니다. 마침 제 번호를 입력한 게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니 정말 기쁘다고 하더군요. 오늘은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갈 수 없고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뜸을 들였어요. 사실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에도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냉큼 달려가면 정말 할 일 없는 놈인 줄 알 것 같아서요. 저는 이틀 후에 그 여자분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약속을 하고 주스를 사들고 그분 집에 갔어요. 알고 보니 작은 방에 전구가 나가 컴컴하더라고요. 여사님은 전에 다리를 다친 적이 있어서 의자 밟고 올라가기가 무서워서 전등도 못 갈고 불편하게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70이 다 되신 우리 엄마가 생각났어요. 엄마도 전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2달 넘게 고생하신 적이 있거든요. 식탁에서 의자를 가져와 새 전구로 갈아 끼웠습니다. 금세 밝아졌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디 더 고칠 거 있냐고 물었더니 신발장 선반이 기울어졌다고 좀 봐달라고 하더군요. 살펴보니 피스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전동 드릴이 흔하지 않은 때라 피스 박을 위치를 잡고 망치로 고정시켰어요.
여사님은 이제 속이 시원하다면서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시간 내줘서 고맙다며 지폐를 주시는데 솔직히 제가 한 일에 비해 꽤 큰 돈이었어요. 받을 수 없다. 이모 같은 분에게 이 정도는 그냥 해드릴 수 있다고 하고 끝까지 돈을 받지 않았어요. 여사님은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시간 괜찮으면 저녁 차려줄 테니 먹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 시절 저는 작은 원룸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며 살고 있었어요. TV 보며 기다리라고 하더니 맛있는 냄새가 솔솔 퍼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생선구이, 고기볶음, 여러 가지 반찬을 뚝딱 차리셨어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여사님은 항상 대충 먹다가 같이 먹을 사람이 있으니 오랜만에 솜씨 좀 부려봤다고 하면서 인자하게 웃으셨어요.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식사를 했어요. 아들은 스케줄이 바빠 한겨울에나 잠깐 집에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아들만 기다릴 수 없어서 염치 불구하고 전화를 했다며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지도 않은 가족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저씨와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아들도 지방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다. 이웃과 교류하는 편도 아니라 요즘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앞에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일하느라 홍기를 놓쳤다고 했어요.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는 없는데 결혼은 하고 싶다는 얘기를 나눴어요. 여사님은 저를 보더니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손도 야무지고 성실한 청년이니 좋은 아가씨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민망한 마음에 여사님은 정말 곱게 나이 드신 것 같아요. 처음에 저보다 몇 살 많은 정도인 줄 알았다고 하니 오늘 시간 있으면 얘기 더 하고 싶다고 뜸을 들이는 거 있죠. 얼마나 외로웠으면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본물 터지듯 수다를 떠는지 조금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녁 식사를 차려준 보답으로 여사님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남편분이 보고 싶은데 꿈에도 한 번 안 나타난다고 우는 때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여사님 어깨를 토닥거려 주게 되었어요. 여사님은 제 품에 안겨 한참 울더니 침실에 같이 있자고 하더군요. 아저씨가 세상을 떠난 후로 혼자 자는 게 무서워서 항상 불을 켜고 자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잘 자는지 확인하고 조용히 집에 갈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남편 잃은 슬픔에 헤어나지 못하는 여사님이 너무 안쓰러워 그러마 하고 약속했어요. 여사님은 가볍게 숨을 고르더니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잠드셨나 보다 생각하고 불을 끄고 나가는데 아직이야 가지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여사님과 동이 틀 때까지 함께 있었어요. 자다 깨다 반복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붙잡게 돼서 미안하다며 아침 식사를 차려주더라고요. 저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니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더니 그러면 가볍게 토스트에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셨어요. 세수도 안 한 여사님의 얼굴이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요. 차려준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다시 침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사님과 주기적으로 만났어요. 가끔 제 집에 와서 밥을 차려주기도 합니다. 누가 보면 엄마가 오는 줄 알겠지만 우렁각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여사님이 참 좋아요. 그렇게 1년 정도 친하게 지내다가 제 또래의 여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여서 더 좋았죠. 여사님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더니
정말 잘 됐다며 자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제가 제일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준 사람인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없어도 연락하고 지내자고 했어요. 여자친구에게는 예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알게 된 어르신 한 분이 있다고 얘기해 놨어요. 연세가 많으니 병원에 갈 일이 있거나 집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서 도와드려야 한다고요. 여자친구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제가 어르신을 챙기니 착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서로에게 고맙고 필요한 존재니까 여자친구와 결혼한 후에도 여사님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